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채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이름이 대진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이미 계산이 끝난 큰 그림일까요? 독일 오픈 공식 대진이 공개된 순간 배드민턴 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이겁니다. 안세영 어디 갔어? 자, 감정부터 앞서기 전에 팩트부터 보죠.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공식 엔트리 명단. 거기에는 분명히 일본 시드가 왕즈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불참은 확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루머도 아니고 컨디션 난조설도 아니고 카더라도 아닙니다. 공식 자료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가 빠졌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뉴스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지금일까? 독일 오픈은 BWF 슈퍼 300 대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배드민턴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형 오픈 슈퍼 1000 대회가 열립니다. 랭킹 포인트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상금 규모,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상징성, 말할 것도 없죠. 자, 세계 1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슈퍼 300에서 체력을 쓰고 가느냐, 아니면 슈퍼 1000에서 완벽한 컨디션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서느냐, 여기서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세영은 얼마 전 아시아 단체전에서 대한민국 사상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적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이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시즌 운영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경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안세영 혼자만 빠진 게 아닙니다. 중국의 천위페이,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역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형 오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톱랭커들의 계산입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다. 지금 안세영의 선택이 딱 그겁니다. 세계 1위는 모든 대회를 다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강하게 남는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택,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전형 오픈을 향한 진짜 큰 그림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체력 관리일까요? 아니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설계된 시즌 시나리오일까요? 안세영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모든 대회를 다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겨야 하는 무대에서는 반드시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패턴입니다. 독일 오픈은 분명 중요한 대회입니다. 하지만 슈퍼 300입니다. 반면 전형 오픈은 슈퍼 천틀, 배드민턴 선수라면 누구나 커리어에 남기고 싶은 타이틀입니다. 특히 디펜딩 챔피언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안세영이 독일 오픈에 출전했다고 칩시다. 우승까지 간다면 최소 4에서 5 경기. 전형 오픈 직전 체력 소모, 경기 감각 유지라는 장점은 있지만 부상 위험, 피로 누적이라는 변수도 동시에 안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완전히 비우고 훈련에 집중하고 전형 오픈 코트 환경에 맞춰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치밀한 전략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로 톱랭커들은 시즌을 점 찍듯 운영합니다.
모든 무대를 다 쓸어 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인트와 상징성, 그리고 장기 커리어를 고려한 선택이 기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번 불참이 오히려 전형 오픈에 대한 압박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 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전형 오픈으로 쏠립니다. 과연 쉬고 나온 선택이 옳았을까? 컨디션은 완벽할까? 혹시 경기 감각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이 질문들 자체가 이미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늘 이런 스토리 속에서 강했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결과로 답해 온 선수, 의혹이 붙을수록 경기력으로 정리해 온 선수.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 혹시 이번 독일 오픈 불참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어떤 경쟁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행보는 아닐까요? 나는 작은 무대보다 큰 전쟁을 준비한다. 왕즈이, 한위, 미야자키, 토모카. 독일 오픈에서 우승을 가져간 선수가 있다면 전형 오픈에서 안세영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때 컨디션 100%로 등장하는 세계 1위. 이 그림 우연 같으십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독일 오픈에서 생긴 힘의 공백이 과연 누구에게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전형 오픈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일 오픈에서 생긴 이 힘의 공백,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강자가 빠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세계 2위 왕즈임입니다. 1번 시드, 대진표상 가장 안정적인 위치, 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덜한 구조. 겉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준비된 판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이 대회가 왕즈이에게 편한 무대일까요? 강자가 빠지면 부담도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이제 우승을 못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세영이 없다, 천이페이도 없다, 야마구치도 없다. 이 상황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일 오픈은 왕즈이에게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결과가 전형 오픈에 직접적인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왕즈이가 독일 오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한다면 자신감은 최고조에 오르겠죠. 전형 오픈에서 안세영을 상대할 때 이번엔 다르다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 내용이 흔들리거나 접전이 반복된다면 체력 소모 플러스 심리적 부담이 동시에 쌓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전형 오픈릴 라운드부터 컨디션 100%의 안세영을 만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안세영의 불참이 경쟁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은 아닐까요? 직접 맞붙지 않으면서도 라이벌들이 대회에서 체력과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구조. 독일 오픈은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경기 수가 적지 않습니다. 결승까지 가면 최소 내에서 5경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전형 오픈. 결국 누군가는 이미 소모된 상태로 영국 버밍엄 코트에 서게 됩니다. 반면 안세영은 훈련, 분석, 컨디션 조절, 그리고 상대의 경기 영상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정보 우위입니다. 독일 오픈은 그래서 단순한 한 대회가 아니라 전형 오픈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우승자는 기세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체력과 노출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는 안세영 팀의 분석 테이블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독일에서 웃는 선수가 정말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전형 오픈이라는 진짜 전쟁에서 안세영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전략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퍼즐이 향하고 있는 진짜 무대. 바로 전형 오픈입니다. 독일 오픈이 전초전이라면 전형 오픈은 본 게임입니다. 그리고 안세영의 선택은 애초부터 이 무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전형 오픈은 단순한 슈퍼천 대회가 아닙니다. 역사, 상징성, 권위. 배드민턴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무대죠. 특히 세계 랭킹 1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지키는 자의 무게, 왕관의 책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세영은 단순히 출전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러 간다는 점입니다. 타이틀 방어, 이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전자일 때는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다릅니다. 모든 상대가 당신을 분석합니다. 모든 전략이 당신을 기준으로 짜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독일 오픈을 포기하면서까지.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미 랭킹 싸움을 넘어서 메이저 지배력을 선택했다는 것, 슈퍼 300에서 쌓는 포인트보다 슈퍼 1000에서의 상징적인 우승이 커리어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계산. 그리고 또 하나, 전형 오픈은 체력전입니다. 짧게 끝나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랠리는 길어지고 유럽 특유의 셔틀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코트 환경도 아시아와 다르죠. 이제 이 모든 변수에 대응하려면 완전한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만약 독일 오픈까지 풀로 소화했다면 누적 피로는 분명히 남습니다. 특히 단식은 매 경기 40분에서 60분 이상을 소모합니다. 안세영은 그 리스크를 아예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녀는 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 경기 분석, 왕즈이의 독일 오픈 경기 패턴, 천위페이의 재활 상태, 야마구치의 복귀 움직임, 이 모든 정보가 전형 오픈을 앞두고 정리됩니다. 결국 독일 오픈은 안세영이 없는 대회가 아니라 안세영을 위한 대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벌들은 싸우고 그녀는 준비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전형 오픈에서 우리는 더 완성된 안세영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계산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독일 오픈 우승자가 폭발적인 기세를 타고 온다면, 혹은 새로운 신예가 돌풍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이제 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형 오픈은 단순한 타이틀 방어전이 아니라 전략 대 전략의 충돌이 됩니다. 안세영의 선택과 집중이가 천재적인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위험한 배팅이 될지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 모든 선택이 가져올 미래 시나리오를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독일 오픈 불참, 전형 오픈 올인,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일정 조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대회를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세영 시대를 얼마나 길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1위는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한 번 정상에 오르면 모든 화살이 그쪽을 향합니다. 상대는 당신을 연구하고 당신의 약점을 찾고 당신의 패턴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세영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많이 뛰는 대신 잘 고른다. 많이 쌓는 대신 이제 크게 가져간다. 이건 단기 포인트 싸움이 아니라 장기 지배 전략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보겠습니다. 2027년 BWF 개편 이후 대회 수는 늘어나고 상금은 폭증합니다. 36개 대회 체제, 조별리그 의무화, 체력 소모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살아남을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체화한 선수,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아는 선수, 감정과 체력을 분리해 운영할 줄 아는 선수, 그 구조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지금의 안세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독일 오픈 불참은 도망이 아니라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대회를 줄여도 지배력은 유지될까? 휴식이 곧 무기가 될 수 있을까? 만약 전형 오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타이틀을 방어한다면 이 전략은 정답이 됩니다. 반대로 조기 탈락이라도 한다면 그 순간 경기 감각이 부족했다, 실전이 필요했다 라는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늘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여기서 더 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안세영이 설계하고 있는 건 한 시즌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일까요? 독일에서 싸우는 라이벌들, 영국에서 칼을 가는 세계 1위, 둘 중 누가 더 유리할지 정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불참 소식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챔피언의 전략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형 오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과연 이 한 걸음 후퇴가 두 걸음 도약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세영의 선택, 과감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배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 싸움의 결말은 곧 코트 위에서 드러납니다.